자기 PR을 정열적으로 하라. 자기 PR. PR이라는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래서 PR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을 나의 파트너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그 정열을 불태워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의지력과 정열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많이 만나고, 뭐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상대방이 나를 피곤하게 느낀다. 상대방이 나를 피곤하게 느낀다. 그럼 이거는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제 육체적인 피로가 있어서 잠을 못 잤다. 뭐 밥 먹는 게 시원찮았다. 뭐 또 감기가 들렸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던가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은 이건 참 근본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이 문제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요소들이나 나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기쁨에 있어요. 기쁨. 좀 이렇게 즐거워야 되거든, 사람이. 취업풀하고 긍정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흔히 이제 빚쟁이가 뒤에서 쫓아오냐, 그런 말을 하는데,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이 이렇게 다급하게, 얼굴 보면 알잖아요, 되게. 얼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쫓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응? 기쁨과 정열로 충만해야 되는데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이,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피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느낀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적당한 운동도 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이제 점심 먹고서 잠깐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산책을 하던가, 걷는 게 좋습니다. 걷는 게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 참 건강에 좋은 거예요. 지하철이라는 게. 근데 이제 걷되 투벅투벅 걷지 말고 이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쫙 내딛어야 합니다. 예? 발을 어떻게 땅에다 디딜 건가? 허리를 쫙 펴고 어깨도 펴고 그다음에 시선, 이게 다 운동이에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닌다고 그냥 힘들어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정신 건강을 좋게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에게 엄청난 그 유익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신적인 피로, 이거를 이제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총기가 눈에서 이제 흘러나와야 되는데, 자기 몸속에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진정한 자기 PR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행동만이 인격을 대변해 준다. 그 다음은 이제 행동만이 인격을 대변해 준다.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지식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행동. 사람이 이제 생각에만 그치고 행동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인데, 오늘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래 관계로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고객들이나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한 가지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이제 행동 철학이 무언지 이제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만이 그 사람을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행동만이 그 사람을 대변해 준다. 오늘 점심시간에 만났던 사람이라든가 차 한잔 나누면서 만났던 사람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잘하고 평소에 잘난 척하고 큰 소리는 치면서 막상 중요한 순간에 슬며시 꼬리를 내미는 사람 말이에요. 슬며시 꼬리를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 많죠? 용두사미 식으로, 용두사미. 처음에는 용처럼 막 나서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건데, 이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달콤한 말로 좋은 분위기 연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언행일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언행일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참다운 모습, 진면목,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언행일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언행일치라는 것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그냥 금방 지키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 시간 지키겠습니다. 지불을 꼭 하겠습니다. 이랬다가도 순식간에 바뀌는 거야. 자기가 지키려고 해도 또 환경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아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른다 그랬죠. 본인은 모르는데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인 행동. 그 무의식적인 말이나 그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은 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집약되어 있는 이 중추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하나하나가 곧 그 사람의 분신과 같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돼. 행동.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언행이 일치되도록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노력하려는 사람. 물론 100% 된다고 기대하진 않겠죠. 근데 노력하는 거와 생각하지 않는 거는 다르죠. 또 하려고 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언행이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고 상대방도 같은 수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은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은 행동이다. 그래서 언행일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 자, 그 다음은 설거지를 즐겨라입니다. 설거지를 즐겨라. 그러니까 뒤치다꺼리를 잘해라. 뒤치다꺼리 하는 거를 기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데, 흔히 이제 모임이나 그룹 같은 데서 총무가 있잖아요. 총무. 총무라는 게 이제 말은 총무인데 설거지하는 역할이잖아요. 뒤치다꺼리.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총무 맡는 것을 이제 꺼려요.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폼 잡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이렇게 왔다. 물론 회장은 또 돈을 내야 되지만 하여튼 이 총무 역할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런 데 관심이 부족했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분들은 한번 이제 오늘 이후로 기회가 되면은 이 총무 역할을 한번 맡아보세요. 총무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앞장서서 일하는 거, 이거를 한번 해보려는 건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누군가 거들어주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않으면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데, 인생의 폭을 넓히고 사회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앞장서야 돼. 앞장서서 굳은 일도 도맡아 하고 남이 안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앞장서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게 돼요. 남을 돕는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묵묵히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굳은 일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격려도 해줄 뿐더러 내 손에다가 뭘 이렇게 주워줍니다. 황금덩어리를. 그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쓱 지나가면서 그 직장 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슬쩍 지나가면서 이렇게 귀띔을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 그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고 참 알쏭달쏭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런 굳은 일이나 이런 뒤치다거리나 이런 앞장서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신임을 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참 사람 됨됨이가 괜찮구나. 응? 묵묵히 저렇게 자기 일을 다른 사람 일도 이렇게 해주고 참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네. 그래서 크레딧을 주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귀띔을 해준다는 거죠. 좋은 정보나 노하우 같은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
어, 주의해야 될 점, 경계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교만인데, 교만. 그러니까 굳은 일을 하고 총무 일을 할 바에는 이제 철저하게 봉사 정신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눈치나 보면서 일했다가는 게 금방 탄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 정신이라고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어? 어, 남을 도우면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인간적인 매력이 나로부터 인간적인 매력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파가 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믿게 되고 그러면은 거래도 성사가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설거지를 즐겨라. 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인 그 윈스턴 처칠이 있는데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나요?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러니까 영국의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두 쌍벽을 이루는 리더들에 의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됐는데 이 처칠이 한 말이 있어요. 위험이 다가왔을 때 달아나지 말아라. 달아나면 오히려 위험이 두 배로 커진다. 결연하게 맞서면 위험은 오히려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도망가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 굳은 일을 담당하거나 또 이제 사회활동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회피하지 말고 아까 이제 총무 역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장점을 드러내라 하는 거. 장점을 드러내라. 장점을 드러내면 이제 숨은 재능도 빛을 보게 되는데, 이 현대사회는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에 프로페셔널하냐, 아마추어냐,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이 능숙하냐, 서투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제 자기 주장을 잘하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알릴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 지금보다 더 충실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아마추어적인 그런 생각으로 서툰 거죠. 서툴다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잘 못하면 장점이 자기의 좋은 점, 자기의 장점이 드러나지 못한다.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운의 찬스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인 관점,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자기 주장하는 것을 이제 잘난 체 한다. 이거하고 좀 이게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난 척 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저놈 잘난 척 하네.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보면은 생활이 엉망인 사람 많아요. 자기 고집불통으로 그냥 자기가 제일인 걸로 알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언젠가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하고 잘난 척하는 거를 혼돈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서구 문화에서는 이게 자기 주장을 못하면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를 알린다, 자기를 PR한다.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족들도 잘 몰라요. 가족들끼리도 누가 누군지 잘 몰랐죠. 실제로 살아보면 10년 살고 20년 살아도 또 자기가 아기 때부터 키웠던 자식인데도 갑자기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 하는 그 말이나 행동 한마디를 보고서 이럴 수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제 사회 활동이나 그 이익 집단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나를 알린다. 백지 상태에서 나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킨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려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현대사회로 가면서 상대방에게 나를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자기 PR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족이 되었던 뭐 회사 직원이 되었던 뭐 교회 같은 프렌드가 됐던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의지를 전달하는 말이나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내 자신의 능력이나 매력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활동하면서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건 예전 스타일이에요. 예전. 그런 건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의 장점을 대담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또 한국에 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회식할 때 또 요즘에 건배사 같은 거를 또 하게 돼요. 건배사. 그래서 건배사도 뭐 학원에 가서 배울 정도로 그렇게 예민하다고 그러는데, 건배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술을 드시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난 노래 못해. 난 음치야.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노래방이라든가 이렇게 무대가 마련이 됐을 때 자기의 끼를 발산을 하는 거죠. 자기의 장점. 응? 옛날 말로 이제 자기의 장점, 요새 말로 이제 끼인데 자기의 끼를 이렇게 발산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좋은 쪽으로 자기의 장점을 자꾸 대담하게 알리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려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면은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 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장점을 드러내라. 장점을 드러내야 이 숨은 재능도 빛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이제 감성적으로 대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핵심을 잃고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의사 전달을 제대로 못하면은 아무리 이야기 양이 많고 긴 시간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밝힐 때 이 논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논리성.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앞뒤 말이 맞지도 않고 모순이 되고 이게 논리성이 없으면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이 논리적으로만 또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장소와 때를 가려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또 뭐 아까 얘기처럼 노래방에 갔을 때 또 회의할 때 다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만 하려고 그런다. 논리적인 이야기만 전개시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사람도 또 경멸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오만함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절충을 하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눌 때 어느 정도까지가 논리적으로 그 레벨이 맞는 건지 요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디피컬트해요.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명확한 거는 이제 비즈니스 할 때나 어떤 이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 토론의 장 같은 데서는 이제 합리성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상 대화 나눌 때는 이제 좋은 식으로 격려도 해주고 그 사람 말을 이제 이해도 해주고 그래. 자꾸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 자꾸 시종일관 이치를 따져가면서 말을 해가지고서는 이게 앞뒤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피곤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이제 반감을 갖고 거부하게 되죠. 그런데 매사에 이제 이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논리적인 얘기만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상대방의 감정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사회활동,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정서적인 겁니다. 이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게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좋은 인상을 내가 줘야 되겠고. 그런데 이런 진정으로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그냥 매사를 이치로만 따지게 되면은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매사를 이치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라. 사회활동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뭐 독불장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야 되고 또 사회활동,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버스나 뭐 지하철 뭐 모든 거죠. 이런 시스템이나 또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뭐 빵도 굽고 뭐 무슨 뭐 짬뽕, 짜장면, 뭐 탕수육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다가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났을 때 거기 찾아가서 중국집에 가서 군만두도 먹고 또 시간 되면 지하철도 타고 또 때가 되면 택시도 타고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활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돕고자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노하우입니다. 엑기스 노하우인데 첫 번째는 평소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사람들 일상적으로 만날 때부터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실제로 사람들 오면 이렇게 뭐 사탕이라도 하나 준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자기 돈 좀 아껴가지고 점심이라도 좀 한 끼 이렇게 사준다든가 예? 자기가 이제 보너스 같은 거 받게 되면 좀 한번 멋있는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쏜다고 그러죠. 멋있는 데 가서 한번 팍 터트리면서 좀 쏴주고 말이죠. 이렇게 평소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명절 때나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포장을 해서 감사 카드, 미국에서는 땡큐 카드라고 그러는데 감사 카드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써가지고 포장해서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갖다 주면은 이거 얼마나 좋아요. 평소에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정보가 있어야 돼. 정보와 비전. 그래서 그 상대방의 그 야심이나 이해를 충족시킬 만한 것과 이렇게 맞교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나한테. 응?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몸밖에 없다.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말밖에 없다. 말로만이야. 그 립 서비스마냥.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고 뭔가 이제 이 사회 돌아가는 흐름도 알고 실제로 이제 어떤 주어진 지역, 뭐 서울이면 서울, 뭐 부산이면 부산 여기에 대한 그 뭐 부동산 경제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좀 맞교환할 수 있는 뭐 정보나 이런 비전 같은 게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정말 그 좋은 파트너로 삼고 싶을 만한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돼. 호감이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내가 필요로 할 때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좀 권장할 만해서 제가 이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돈을 쓰려면은 이 가치 있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그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교제할 때 기왕이면은 좋은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얻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이 높고 좋은 사람하고 원만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간접적인 자기 PR 방식을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자기 PR 방식. 자기가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제3자가 나의 인간됨을 그 사람에게 PR해 주는 거죠. 소개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이제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그 웹사이트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알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좀 현대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 좋은 레벨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아주 요동을 칩니다. 변덕이 심하고 아침에 결정했던 거를 또 저녁 되면 뒤집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 요소가 없으면은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막 적극적으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야. 응? 그 사람 손도 잡아보고 그 사람에게 먼저 말도 걸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매력적인 개성, 나만의 개성, 나만의 장점 이것을 자꾸 알리고 PR하고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제공을 하면은 그런 좋은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은 하나의 또 이론인데 실제 모습에서는 이게 또 적용하려면 쉽지 않겠죠. 아이고 그걸 내가 어느 세월에 아주 뭐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힘들겠네요. 이거 포기하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몰라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자기만의 매력 형성, 자기만의 그 매력적인 개성을 만든다는 게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 이 순간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문턱을 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문턱.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이제 반은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결심을 했다. 그러면 50%는 완성이 된 겁니다. 이미 이제 50%는 이제 먹고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로 먹고 들어간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51%부터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꾸준히 그걸 개발해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가 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활동이라는 거는 인연이 소중합니다. 인연.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다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연이라는 그 노래도 예전에 있었는데 우리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인연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인연으로 만나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사람 간의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력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이 어떤 그 파트너로서의 그런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끈끈한 관계로. 자, 그래서 자기를 피하라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좋은 친구를 피하해 주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사람과 연결되는 자신을 피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인간관계의 순환이다. 인간관계의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도 알려야 되겠지만, 자기랑 항상 같이 다니는 메이트라든가 파트너, 그 파트너를 이제 사람들한테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피하게 되면은, 결국에선 내 스스로도 PR이 되는 거고 내 스스로가 이제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인간관계의 순환이다. 순환. 자, 카멜레온에서 센스업의 지혜를 배워라. 카멜레온에서 센스업의 지혜를 배워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야, 저 사람 센스가 있네. 센스 굿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은 아주 엄지척이죠.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 센스가 좋아. 센스가 참 최고야.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내 그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좋다는 거죠. 분위기를 잘 타고, 분위기를 이제, 유도하기도 하고, 분위기에 적응해서 잘 모든 일을 잘 처리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센스가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냥 이 주먹으로 그냥 머리통을 이렇게 한번 갈겨버렸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이해를 못하고 머리 회전이 느리니까 그러니까 센스가 무딘 거죠. 센스가 무디다.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을 낳기도 쉽고 일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그러는데 뭔가 이제 이야기를 나눈 후에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교훈 삼아서 항상 그 센스업을 해야 되는데 내 센스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카멜레온의 그 생태를 참고하면은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카멜레온의 생태를 참고하라. 자, 이 카멜레온의 특색이 몸의 색깔이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죠. 빛, 온도, 환경. 빛에 따라서 빛이 세냐, 낮이냐, 그러니까 아침이냐, 저녁이냐, 낮이냐, 그늘이 졌냐, 또 온도, 뭐 겨울이냐, 뭐 여름이냐, 추우냐, 더우냐,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바람이 부냐, 뭐 번개가 치냐, 빛, 온도, 환경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카멜레온 같다 그러잖아요. 카멜레온이 이제 계속 변하는데 몸의 색깔이
그게 이제 빛, 온도,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 근데 이게 좀 느려요. 슬로우야. 카멜레온은 느린데 기회가 오면은 동영상 같은 데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 혀가 길잖아요. 막대기 같이 생긴 긴 혀를 재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는데, 이 생태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보호색에 의해서 그 적으로부터 자기를 감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를 하고 그러고 싹 있다가 숨어 있다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먹이들이 지나가면서 보호색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은 움직임을 살피다가 잽싸게 그냥 그걸 낚아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느릿느릿한 것 같아도 아주 실속을 다 챙기는 아주 그냥 만만치 않은 동물이에요. 이 카멜레온의 대응 감각을 우리 사회생활, 사회활동에 적응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예요. 응용을 해보자. 이건 이제 대화의 기법 중에서 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미팅 같은 데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회의 같은 데서도.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카멜레온이 이렇게 가만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 마냥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의 말 중에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나 그 어떤 그 사회생활의 이론이나 그런 중요한 얘기들, 그 사람의 핵심 이론, 그게 나오면은 그걸 이렇게 적어놔요. 노트 같은 데다가 쫙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영양분이 있는 거, 엑기스가 나왔다, 농축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타이밍이 됐을 때,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내 의견을 얘기를 할 때는 이미 상대방이 얘기했던 그 농축액이 있잖아요. 엑기스 내가 뽑아놨던 거, 중요한 거, 그거를 적절하게 지혜롭게 내 말 속에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생각에 맞는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겠는데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잘 훈련이 되고 적응이 되면은 이 카멜레온으로부터 그 센스업을 배우는 그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는 나는 이제 금성에서 오고 저 사람은 화성에서 온 것 마냥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고 이게 빨리 어떤 접목점이 생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의 그 맥락,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를 빨리 알아채린단 말이에요. 살짝 이렇게 노트를 해놓을 수도 있고 메모를 해가지고 아니면 자기 머릿속으로 그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메모를 안 하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맥락이 뭐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하거나 얘기할 때 그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면은 금방 접목점이 공통 분모가 생기잖아요. 바로 공통 분모가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친해지면서 금방 이게 타협이 이루어지고 금방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멜레온식의 센스를 갖게 되면은 그 신선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나 사회활동에서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고 그 만남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통분모가 바로 생겨버리니까. 자, 오늘 이제 노하우의 법칙인데요. 노하우의 법칙.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간단하게 엑기스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머리를. 성공한 사람의 행동 원칙을 배워라. 성공한 사람의 행동 원칙. 그래서 이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일정한 행동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행동의 일정한 원칙을 진지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아주 미묘해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은 이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그 사람을 알 게 아니라 지식의 피가 통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식의 피가 통해서 파워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미지 형성. 그래서 이제 복장도 중요하고, 이제 말씨도 중요하고, 첫인상도 중요하고, 그래서 바탕이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제 대화도 나누고, 결국에 와서 개성적인 이미지를 창출해내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는 선입관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일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결점이나 단점을 그러니까 홀랑 까고서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쉽게 하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잘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결점을 너무 많이 알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제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케이스 메소드로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그때 헤어졌다가 이제 오랜만에 한 50대 중반이나 60대 뭐 이런 되게 보면 40대 때 옛날 친구들 많이 찾는데 40대 이후로 50대 60대 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옛날 그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옛날 이미지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보려고 그러지 말고 현재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되 사람을 만날 때는 선입관을 갖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PR을 정열적으로 해라.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PR을 시키면서 정열을 가지고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만나는 걸 피로감을 갖는다.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 나누면서 피로감을 느낀다. 그게 정신적인 피로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눈에 이제 총기가 느껴지고 항상 기쁨과 정열이 느껴지는 사람으로서 매력 포인트를 발상해서 진정한 자기 PR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중요성인데요. 오직 행동만이 인격을 대변해 준다. 언행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집약되어 있는 이 중추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분신이 된다. 그래서 이 언행일치를 최고의 인격의 가치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즐겨라. 뒤치다거리 하는 것을 기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모임이나 그룹 같은 데서 총무를 한번 해보라 그랬죠. 총무. 그래서 앞장서서 남이 하지 않은 그런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호감을 갖게 되고 나를 이제 신임하고 믿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 좋은 정보나 이런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남을 돕고 꾸준히 일을 하면서 또 인격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을 키워나가라.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을 드러내라. 장점을 드러내야 숨은 재능이 나온다. 숨은 재능도 빛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주장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세련되게 하느냐 아니면 미숙하게 하느냐.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는 자기 주장하는 것을 이제 잘난 척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 못하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식으로 언젠간 알아주겠지, 내 맘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먼저 상대방의 손을 잡고 내가 먼저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내가 먼저 이끌면서 내 장점을 대담하게 상대방에게 지혜로워야죠. 지혜롭게. 거부감 있으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전달하라. 장점을 드러내야 내 재능들이 이제 막 빛을 보면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야 출세하고 성공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사를 이치로만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 논리성이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그냥 매사를, 공식적인 만남, 비공식적인 만남, 회사에서 일할 때나 그냥 어디 밥 먹을 때나 노래방 갈 때나 그냥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피곤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피곤을 느끼는 순간 내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이 사회생활이라는 건 정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서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나를 찾아와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제 평소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야심이나 그 비전을 충족시켜 줄 만한 것을 맞교환할 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어떤 그 파트너로 삼고 싶다고 하는 그 호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에게 어떤 매력, 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권장할 만한 방법은 이제 첫 번째다.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라.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의 순환 이야기도 드렸어요. 내가 내 자신을 피하라지만 나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내 메리트적인 나의 그 친구나 나의 그 파트너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피하려 줌으로써 그 사람이 돋보이면은 결국에서는 나에게 좋은 일이 오고 내가 그 PR이 되는 그런 기회가 다가온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인간관계의 순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은 이제 카멜레온 얘기하고 마쳤습니다. 카멜레온에게 센스업의 지혜를 배워라. 남들로부터 이제 센스가 있다. 저 사람 센스가 굿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센스가 없는 사람하고 얘기 나누면 피곤하고,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자꾸 센스업을 해야 돼요. 근데 카멜레온을 살펴보면서 카멜레온이 이제 그 색깔이 변하는데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빛, 온도, 환경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변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벌레가 오면 확 그냥 그 긴 혓바닥을 가지고서 그거를 자기가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보호색으로 인해서 자기를 이제 보호하고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말에 이제 잘 처음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의 골자, 핵심 요소, 요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야기할 때나 내가 제안할 순서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적절한 데다가 이렇게 배합을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줘서. 그래서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공통분모가 생겨서 금방 친해지고 금방 마음문을 열고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얼마나 이 신선하고 신선한 변화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만남이 즐거워진다. 자, 오늘 노하우의 법칙인데요. 이제 마지막 멘트로 이제 여러분에게 노하우, 진짜 인생에 필요한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대에는 핸섬이 필요하다. 아름다움. 30대에는 스트롱, 강함. 40대에는 와이즈, 분별력. 50대에는 리치, 부유함, 돈이죠. 이게 없다 그러면은 당신은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귀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참 여러분 대단하시네. 여러분 참 귀하신 분이고 여러분 최고십니다. 엄지척.